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게 네. 그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측정하는 항목이 있고 네.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다. 고혈압과 함께 침묵의 살인자 뭐 이렇게 명명이 돼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네. 고지혈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 그대로 몸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혈액 안에 지질 성분이 많은 병이다. 그러니까 지질이라는 게 영어로 뭐 리피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질이라는 게 지방 성분? 지방 성분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보면 복잡한데, 근데 사실은 문제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중성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아, 예.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콜레스테롤은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나쁜 게 아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콜레스테롤이 이제 어떤 조직에서 몸에, 예를 들면 성호르몬도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몸에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져요.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문제는 그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어떤 이상이 초래됐을 경우에 혈관 내에 그런 지질 성분들이 많아지면서 동맥경화를 촉발하고 유발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동맥경화. 예, 예. 지난번에 우리 또 한번 알아봤죠. 예,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결국 심혈관계 위험도를 높이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동맥경화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그 혈관벽 안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침묵의 살인자다라는 별명이 있듯이 예. 이 증상을 모른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요소인데. 정확히 말하면 고지혈증이라는 병은 증상을 일으킬 게 없다. 몸 혈관에 지질 성분이 높다고 해서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동맥경화를 통해서 동맥경화의 합병증을 일으켰을 때, 즉 그랬을 때 그에 관한 뭐 뇌경색 증상이든 심혈관계 질환이든 아니면 말초혈관 질환이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고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혈액에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혈액에서 검사하는 게 보통은 이제 총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HDL 콜레스테롤을 해요. 그 다음 중성지방이라고 네 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거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제되는 지질 그 성분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 성분이잖아요. 기름은 물에 안 녹잖아요. 안 녹죠. 네. 근데 혈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녹는 지질 성분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려면 여기에 단백질이 붙어요. 이걸 지단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단백은 원 모양을 가져요. 안쪽에는 물과 친하지 않는 지질 성분이 들어가고, 겉에는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친수성을 갖는 물질로 해서 원 형태를 가져요. 이게 지단백이에요. 이 지단백 형태로 혈관을 이동을 해요.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은 몸에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하나는 음식물 섭취해서 만들어지고, 몸에 주로 간이나 아니면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각 곳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주로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각 조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어떤 성분, 콜레스테롤 성분을 다시 간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변화시켜주는 역할이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LDL 같은 경우에는 많아지면은 혈관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HDL은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그 HDL 콜레스테롤을 네. 좋은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예, 말하는 그렇게 겁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각각의 심혈관계, 즉 동맥경화의 위험 요인이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그렇더라. 그 다음에 LDL 수치가 높아도 그렇더라. 두 개는 괜찮은데 중성지방만 높아도 그렇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각각이고,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보호 효과를 갖더라. 그럼 HDL 콜레스테롤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문제가 된다? 낮은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지혈증을 했을 때는 요 네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HDL은 보호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건강검진편 할 때 임닥터가 그 네 가지 수치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문제가 네.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나올 텐데 네. 그 수치를 보고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네. 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고지혈증이라는 병은 고지혈증 자체가 병일 수도 있지만 동맥경화가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는 동맥경화 전체를 봐요. 그래서 동맥경화 관련된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있느냐,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요. 일단 치료의 가장 큰 중점은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요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의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수치가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고위험군이다 그러면은 그 수치가 낮더라도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이제 검사를 했더니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왔어. 네. 근데 위험 요소를 따져봐서 위험 요소가 별로 없으면은 같은 수치라도 약을 안 먹을 수 있고 위험 요소가 더 많다. 네. 그럼 같은 수치인데도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다는 겁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보통은 검사 결과지를 보면 옆에 참고치라고 해서 정상 수치가 나와요. 정상보다 특히 LDL 같은 경우는 정상보다 높으면 대개 약물 치료를 거의 바로 시작해요. 대부분. 하지만 위험 요인이 많다. 그러면 달라요. 예를 들어 LDL이 보통 이제 160 이상이면 약물을 바로 쓰는데 지금 뭐 100이다. 그럼 나는 정상이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혈관 상태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 그 위험 요인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그 해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치료 지침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 지침은 2018년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 그동안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지침을 대폭 강화했어요. 아, 특히 위험이 많은 거는 대폭 강화했어요. 그래서 점점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는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치료하는 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거죠.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네. 방향으로. 아, 그래서 내가 오늘 고지혈증을 찍는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럼 결과 봅시다. 네. 자, 검사 결과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만 보면은 지금 그 고지혈증이 있어요. 아, 수치만 보면 있다. 일단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잖아요. 네. 240이 넘으면 완전인데 여태 200 지금 220이니까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가 151 이렇게 나오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60이 넘고 240이 넘었다면 바로 약물 치료를 할 텐데 그것보다는 낫지만 고지혈증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위험 요인을 봐야 되는데 혈압은 없고, 혈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없고. 당뇨도 뭐 건강검진 받은 걸로는 없는 걸로. 우리가 체질량 지수는 약간 조금 위험했던 조금, 걸 예. 기억하고. 조금 빼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위험 요인이 뭐냐면 가족 분역이 있냐예요. 아버님이 예. 이 60대 들어서시면서 예. 고혈압, 고지혈증 예.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서 60대 초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족력이 이 남자의 경우에는 55세, 여성의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있었냐는 건데 이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근데 위험률 중에 하나가 연령이 있어요. 연령이 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우리는 위험률 하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연령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아직은 약물 치료를 바로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은 되지만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바로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될 정도 상태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은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네. 6개월 예. 뒤에 한번 다시 와서 재보자. 예. 왜냐하면 그 정도? 그동안 생활 습관을 해서 호전이 되면은 안 되겠지만 호전이 안 되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활 개선 얘기를 하니까 예. 고지혈증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내지는 없더라도 이제 예방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생활 개선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운동은 모든 이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 돼요.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 주 3회 이상 그리고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체중 관리는 정상 이제 체질량 지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상 체질량 지수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비만이다 이러면은 체중 감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이제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섭취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한 달에 이제 한 2kg 정도를 빼는 걸 목표로 하면은 몸에 다른 부위 이상 없이 이제 할 수 있고 식단은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대체로 말하면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니까 지방을 안 먹는다.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 오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포도당이 중성지방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다고 종기하는 그러면 몸에서 중성지방을 또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런 식단을 짜야 된다 이런 건데 문제는 좀 나쁜 지방이 있어요. 그거를 뭐 이제 포화 지방을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을 줄여야 되는 거고 불포화 지방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뭐에 많냐면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채소, 곡류 이런 데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 같은 경우에도 뭐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이렇게 있고 관련해서는 제가 표를 보내줄 테니까 네. 이렇게 띄워주시면 뭐가 좀 더 좋고 고지혈증에 어떤 건 좀 피해야 되는지 이렇게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건강식품으로는요, 생선, 콩, 두부, 기름기 적은 살코기, 껍질을 벗긴 가금류, 달걀이 있고요. 유제품으로는 탈지유나 탈지분유, 저지방, 무지방 우유, 그리고 저지방 치즈가 좋습니다. 기름 종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대표적인 것이 올리브유죠. 그리고 저지방이나 무지방 샐러드 드레싱도 좋습니다. 곡류로는 잡곡, 통밀이 있고요. 국은 조리한 다음에 지방을 제거하시는 게 좋겠네요.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과일도 챙겨 드시고요.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다음으로 고지혈증에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가른 고기나 갈비, 육류의 내장, 가금류 껍질, 튀긴 닭은 좋지 않고요. 스팸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고지방 육 가공품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유 및 그 제품, 치즈, 크림치즈, 아이스크림, 커피크림도 좋지 않다는군요. 기름으로는 버터나 돼지기름, 소기름, 쇼트닝, 베이컨 기름, 그리고 치즈나 전유로 만든 샐러드 드레싱, 단단한 마가린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곡류에서는 버터, 마가린이 주성분인 빵이나 케이크, 고지방 크래커, 비스킷, 팝콘, 파이나 케이크, 도넛, 고지방 과자 역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많은 국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채소, 과일이라 하더라도 튀기거나 버터, 치즈, 크림, 소스가 첨가된 채소나 과일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일 통조림도 자주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타로는 초콜릿이나 단 음식, 코코넛 기름, 야자유를 사용한 제품, 튀긴 간식류 이건 역시 제한적으로 드셔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임닥터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체중을 일단은 5%, 네. 최종적으로는 10% 감량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1월 1일부터 주 3회 3kg에서 5kg 뛰고 있거든요. 오, 네, 훌륭합니다. 네. 어우, 그리고 체중이 일단 5%는 뺐어요. 네. 이 수치에 반영이 되느냐, 언제 반영되느냐.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체중 10kg를 뺐어요. 10kg? 10%가 아니고? 10kg. 10kg를 뺐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9 정도 감소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보통 혈압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알 또는 반알 이상 효과를 운동이 갖는다 이런 거고 여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약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운동을 얘기하느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효과는 운동은 혈관 탄력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혈관 기능을 좋게 하고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수치를 낮추는 것 이외에 질병 자체,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잠깐 좌절한 게 네. 제가 지금 220이지 않습니까? 네. 10kg를 빼서 8 이 정도 빠지면 네. 그래도 200이 안 되는데 네. 이 운동하는 게 의미 있느냐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식이 조절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은 약물 치료를 동반해서. 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이게 지질의 대사 이상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많은 효소들이 작용해요. 근데 효소에 어떤 유전적인 이상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많은 또 동반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좀 덧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임닥터와 함께 고지혈증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생 후반전을 하면서 늘 드리는 조언이 몇 가지 있죠. 네. 네, 그게 또 반복되긴 했지만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음식이 있고 좀 피해야 될 음식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3회 운동하시고 그다음 체중 관리, 그다음 금연 이게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병원에 다녀와서 고지혈증 위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임닥터의 조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